지난주에 라이터닥스 행사 잘 하셨어요? 네, 잘 끝났습니다. 그날,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침에 이제 행사 준비해야 되니까 한두 시간 전쯤 맞춰서 가잖아요. 저희가 2시부터 등록이 시작이라서 집에서 12시에 나왔어요. 근데 창밖을 딱 봤더니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3월에, 춘 3월에. 그래서, 하고 이제 우산을 들고 나갔죠. 근데 눈이랑 비랑 섞여서 내리더라고요. 정확히는.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막 천둥도 치고, 망했구나. 막 손에는 지금 막 현수막이랑 배너랑 이런 거 막 들고 박스 들고 가는데 또 버스가 무슨 사고가 났는지 엄청 막히는 거예요. 원래 10분이면 갈 거리를 30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행사장에는 1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행사장 가서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행사장 지하, 마루 180이 지하였는데 지하에 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분을 기다려야 되나 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뭔가 좀 이상해서 그 1층에 카페 겸 뭐 사무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가서 여쭤봤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열어드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이미 막 사람들이 등록을 하러 왔어. 2시에 시작인데 1시 반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막. 그럼 잠긴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던 거예요? 한 3분 정도 계셨어요. 네. 그래서 막 거의 준비를 같이 하고 막 의자 같이 옮기고 현수막 같이 걸고 배너 같이 뭐 옮기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신 거예요. 이제 다행히 제가 행사장 도착할 쯤에는 날씨가 좋았거든요. 다시 좋아져서 비도 안 오고 다행이다 이러면서 갔고 120명짜리 좌석을 저희가 티켓을 팔았는데 120명짜리 티켓을 팔았는데 그 중에 한 110장 정도 팔렸고요. 그러니까 10개 남은 거죠, 시트는. 그리고 그 중에 89분 오셨어요. 많이 오신 거죠. 그런 네, 5,000원짜리 행사 치고는. 여든이 몇이에요? 80이요. 너무 안 써서 헷갈려 이제. 왜 안 쓰시죠? 여든이란 말을 잘 안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한 40 몇 명분 돈 공짜로 번 거네요? 40 몇 명분? 네. 돈 내고 안 온 분 120명. 20명. 20명. 100명이었어요? 네네. 근데 날씨는 그날 계속 안 좋긴 했어요. 제가 1시 반 넘어 도착했는데 네. 그때도 계속 눈비 내리고. 그래요? 네. 저는 행사장 안에 있었으니까 중간에 또 바뀌는 그래서 약간 기분은 잘 지하에서 몰라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잘 끝나셨나 보네요. 네. 행사 너무 떨어가지고. 그래요? 네. 아니 발표도 안 하시면서 뭘 떨어요? 아니, 소개 발표하잖아요, 소개 발표. 그래요? 이게 안 되는데, 떨면 안 되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행사를 준비하면 계속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담감은 제가 처음으로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주도를 해서 만든 행사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정도로 큰 규모고 그래서 조금 긴장했던 게 있고 소개는 앞부분에 한 10분, 15분 정도 라이터닥스가 한국에는 생소한 커뮤니티니까 커뮤니티가 뭐 하는 커뮤니티인지 소개도 하고 할 겸 했는데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없어. 할 말이. 왜냐하면 생각해봤더니 저도 라이터닥스를 잘 몰라요. 제가 라이터닥스 컨퍼런스 가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으로 좀 영상 몇 개 보고 그들의 취지에 공감하고 뭐 이 정도니까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10분 막 하다가 행사장 가가지고 또 막 추가하고 그날 결국 또 새벽 한 4시에 잤어요. 근데 그 전날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그 당일날 잔 거죠. 당일날 새벽 4시에 잠든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게 일이 이상하게 겹치는데 제가 원래 행사장 근처에 저희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행사장 가는 길에 회사에 들러서 현수막이랑 배너를 챙겨서 가면 되겠다. 짐을 집까지 가져올 필요 없이 라고 생각하고 짐을 회사에다 놔두고 왔어요. 금요일에. 근데 목요일에 놔두고 왔고 금요일에는 재택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에 막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전체 공지 메일이 온 거예요.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회사에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뭐 책상에다가 다 비닐 덮어놓고 할 거니까 먼지는 안 묻을 거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책상에 비닐을 덮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내 짐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여쭤봤더니 7시 반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토요일 날 4시에 잠들었는데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회사에 갔다가 짐 가지고 집에 와서 또 살짝 잠들었는데 이제 잠들고 1시간 있다 또 애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같이 놀자고 깨우고. 힘들게 행사하셨네요. 네. 정신없는 와중에 또 행사장 가고 비 눈 오고 막. 저도 그날 발표했었는데 그 전날 5시까지 준비했었거든요. 와. 근데 여긴 4시에 뭘 준비하셨어요? 발표 준비했죠. 라켓 발표도 옆에 재밌었어요. 다른 발표자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 더 심하더라고요. 그분 7시에 주무셨더라고요. 준비를 홍현희님. 늦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조금 더? 그래서 다들 힘들구나. 내가 보니까 라이터 덕스는 다음 행사 안 하겠네 이제. 아, 근데 행사하는 사람이 부담이 없어야 작게 하려고, 자주 좀 작게 하려고 이렇게 다음 막 작게 행사는.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컸어. 100명 넘게 갑자기 시작부터. 아니 좀 그러니까. 자꾸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거지. 물어보니까 홍현희 님도 그 7시까지 준비하셨다는 그분도 대외적으로 한 100명 넘는 규모의 행사는 처음 발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신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분이 라인 소속이신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라인의 자기의 직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Developer Relations라는 자기 직군이 그 라이터 닥스랑 어떤 연결점을 갖고 그리고 글쓰기를 어떻게 도울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타이틀이 걸려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신 게 아닌가. 그렇구나. 네. 좀 발표 진짜 대충 하는 편인데 준비도 뭐. 부러워요. 네. 제가 막 발표 준비해줘야 돼요, 지금. 와. 아니요 제가 지금 땜빵 해야 돼요. 그건 직원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에 발표 좀 준비해보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이 페이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AWS 서밋에 그 커뮤니티 세션으로 발표 신청했는데 신청하고 낙교님이요? 보니까 낙교님이 신청해놓고 선정되고 보니까 네. 일본 가는 날인 거예요. 일본 왜 가요? 루비카 얘기. 루비카 얘기. 올해도 그래서 발표는 선정됐고 발표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네요. 자료는 만들어줄 테니까 저한테 발표만 이거 하고. 차명 발표 아닌가요? 차명 발표? 그니까 위험한데.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자료 만들어주면 이제 음. 그대로 말만 해야 돼요. 근데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행사 분위기가? 받으세요, 그거? 설문조사를 발표자 말고 네. 참여자분들한테 받으세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근데 왜 발표자한테 받아요? 참여자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여자한테 받을까요? 전체 메일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아, 그래요? 근데 보니까 약간 개발자 행사랑은 또 느낌이 좀 달라서 어떻게 달랐어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건지 음. 뭐 직군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약간 지금 보면은 행사 홍보가 기술 블로그라기보다는 이제 발표자분들 사이에서는 기술 블로그로 이제 합의가 됐는데 네. 이제 약간 발표 홍보는 아니 그러니까 발표가 아니라 행사 홍보는 블로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범용적인 걸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느낌이 다르긴 했어요. 그쵸, 아무래도. 네. 그리고 보통 저희 인프라 쪽 같은 경우는 보통 행사를 하면 성비가 진짜 99대 1?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이 라이트 닥스만 해도 한 반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반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꽤 많이 오셨죠. 느낌이 확실히 좀 다르긴 했어요. 아니요, 그 인프라 행사가 낙교님이 해서 그래.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와주기만 했어요. AWS 쪽은 네. 모임 가면 거기도 나름 인프라 클라우드잖아요. 네. 여성 비율이 진짜 높아요. 일반 개발보다 인프라나 AWS 이쪽이 여성분들 비율이 훨씬 높아요. 행사도 보면 미국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 이상하게 클라우드나 인프라 쪽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예. 저는 요번에 이제 행사 끝나고 약간 힘을 얻었던 건 저랑 행사 준비를 두 명이 했거든요. 저랑 현지원님 2명이 했는데 조금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둘 다 개발자 배경이고 그리고 현지원님은 지금 뭐 약간 다른 일을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디자인 감각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두 사람이 모였으니까 근데 행사를 하려니까 막상 뭐 현수막도 만들어야 되고 배너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 게 있는 거예요. 은근히 페스타에다가 행사 등록하려면 대표 이미지도 만들어야 돼. 이런 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고 그리고 막
어떻게 해서 행사가 다 끝나서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행사 끝나고 막 치울 때 스텝도 없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막 발표자들한테 등록 부스 지키게 하고 뭐 영상 찍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행사 끝나고선도 이제 그 뭐 쓰레기 치우는 거나 이런 걸 부탁하기가 좀 미안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막 자발적으로 남아서 치워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행사 끝나고 막 오셔가지고 저 이거 운영진 해보고 싶은데 스텝으로 참여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해서 막 제가 명함 드리고 근데 아직 메일이 없어요. 빨리 메일을 주세요. 다음 행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다음은 한 두세 달쯤 뒤에 한번 작게 그때는 조금 작게 할 예정이에요. 올해는 그렇게 작게 한두 번 정도 더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때는 밤새 쉬지 마시고. 네. 그때는 제가 발표를 안 할 거라서 밤을 안 셀 거예요. 앞으로는 발표 안 해. 전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새벽까지 뭐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네. 애플 발표하면 새벽 2시잖아요, 항상. 아, 그래서 그렇죠. 그거 꼭 보고 자고 이랬는데 요즘엔 안 그러더라고. 요즘 피곤해서 애플이 발표하면 내일 아침에 누가 정리해주겠지. 요번에도 안 보셨어요, 그러면? 네, 이번에도 안 보고 다음날 보니까 뭐 클리앙이나 이런 데 보니까 새 소식에 다 올라와 있어요, 정리돼서. 잠깐 이제 네.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게스트가 있잖아요. 아, 게스트가 있나? 너무 자연스러워. 지금까지 얘기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얘기는 계속 하고 어떻게- 있었고요. 어떻게 하죠? 자기소개해야죠.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어요, 지금까지? 지난번에 한기님도 자기소개했어요. 아, 그렇구나. 아주 간단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머니 맡기셨어요. 그냥 닉네임만 하시면. 저 후얌얌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후양님. 프로그래머입니다. 너굴님이랑 지금 같이 일하시고 계시죠? 네. 너굴님이랑 같이 일하시고 과거에는 또또님하고도 일했었고 아 낙교님이라고 하나요, 여기서? 네. 네. 낙교님하고도 일했었고 그랬죠. 오늘은 아이고. 이제 뭔가 주제가 있어서 특별히 오셨어요. 맞아요. 영상 쪽 전문가 영상 처리? 영상 처리? 좀 애매한가? 인가? 그쵸. 영상 처리하면 뭐 대단해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영상 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네. 그쪽 관련된 업무 주로 하셔서 네. 그쪽의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모셔서 이야기 나누고 네. 마이크 사오세요 다음에는. 가격 보고 제가 소니 걸로 하고 아, 소니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뭐 편집하기 힘들다고. 편집하기 힘든데. 아, 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얌얌님도 애플 좋아하시잖아요. 애플을 많이 쓰죠. 네. 요번에 좋아하죠. 보셨어요? 이게 그날 새벽 1시까지 뭘 좀 하다가 아, 이게 영상 관련된 작업을 하면 뭘 해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변환을 한 번 해도 1시간은 기다려야 되고 뭐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뭐 이것저것 뭐 그냥 이런저런 실험하고 하다가 1시쯤에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맥루머에서 며칠 뒤에 그게 있다던데 해가지고 애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침 그래 들어온 김에 보지 뭐 하고 아. 그냥 봤어요. 1시가 아니라 2시였나? 어쨌든 그 라이브로 보신 그렇겠다. 느낌은 어땠어요? 라이브로 보면 이게 저는 CP님이 얘기하셨던 거랑 조금 다른 포인트가 요즘 애플 발표에 그렇게 막 뭐가 꼭 보고 싶어란 느낌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요즘 발표가 좀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네. 요새 누가 해요? 팀 쿡이 주도하는 거예요? 팀 소개하죠. 그 팀쿡이 주도를 하는데 요즘에는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팀쿡 부르고 필 실러 부르고 막 이러면서 한 명씩 네. 부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더 세분화됐어요. 팀쿡은 거의 앞에서 다음엔 뭘 얘기할 거고 이거는 누가 얘기해 줄 거다 거의 이 정도. 그다음에 앞에 추임새 정도 없는 것 이거 대단하지 않냐 뭐 기대되지 않느냐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다음에 또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건 누가 얘기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고 근데 발표자가 약간 그 이번에 흑인도 나오고 아시아계도 나오고 어쨌든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다양성에 대해서 예, 다양성에 신경 되게 많이 써서 그런 거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애초에 요즘에 발표 자체가 좀 재미가 없어요. 파격적인 것도 없고 파격적인 거 아니요, 파격적이어서 재밌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플 아. 발표가 저는 뭔가 말하는 방법이나 소개하는 네. 방식이 쭉 재밌었는데 요즘 발표는 그 부분이 조금 패턴화된 느낌? 그래서 예전에 새로운 표현 방식을 보는 게 재밌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그냥
비슷하다 이 느낌을 좀 많이 받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나온 거 우선 한 번씩 봐볼까요? 애플 아케이드 이거는 저 뉴스에서도 못 봤거든요. 아, 이게 뭐 게임 구독 플랫폼이라는데 이게 예. 그 iOS에 있는 게임 센터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 게임 스트리밍도 아니고 그냥 정규 한 달에 뭐 9.99인가? 게임판 넷플릭스. 아, 네. 스팀 같은 건가요? 스팀인데 구독제 스팀. 구독제 스팀인 스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100개가 있으면 한 달에 10,000원을 내면 그 100개 게임을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애매해지겠네요. 아이폰 앱들 지금 보면 무료로 앱 게임들이 많잖아요. 예. 걔들이 약간 구독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군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무료는 근데- 무료로 계속 하지 않을까요? 무료를 근데 굳이 이제 구독해 놓을 얘네 장점 중에 하나로 얘기했던 건 오프라인 플레이가 가능하게 만들 거다. 그런 그래요? 얘기들 했었고. 그럼 약간 방향이 다른 거네요. 오프라인 플레이까지 신경 쓰는 거면 진짜 스팀 같은 예, 스팀인데 구독제인 거고 아마 유튜브 레드 같은 거랑 비슷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푸는 건 무료로 계속 풀리는데 유튜브 레드를 구독하면 오리지널 컨텐츠를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애플 아케이드 오리지널 컨텐츠 같은 느낌의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그리고 맥OS에서 그러니까 돌아가도록 만든 게임들도 있을 거라서 그런 점이 저한테는 좀 매력적이었던 게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이상해요. 맥 OS에서 그 하는 거 마지판? 이게 나온 다음에 맥 OS 버전 제공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이 부분은 잘 이해는 안 갔어요. 마지판이라는 게 이제 그 iOS 앱으로 만든 네. 코드를 맥OS에서도 예. 맞아요. 같은 방식으로 돌릴 수 있는. 기본이 뭐냐면 어쨌든 그 스위프트 베이스 코드는 네. 맥이나 아이폰이나 동일하니까. 공유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애플의 UI 킷이라고 UI 요소들이 이제 iOS용, macOS용이 다르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새로 짜야 돼서 좀 힘든 거였는데 마지판은 약간 그거를 아이폰에 뭐 컨트롤이 있으면 여기도 비슷한 게 있어서 여기서 이거 쓰면 macOS에선 당연히 이걸로 보이게 해주는 약간 이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게임이랑은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게임은 어차피 그래픽 엔진 써서 다 그려요. 네. 그런 그쵸. 애플의 UI 그걸 쓰질 않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 그래서 당연히 컨트롤러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또 소프트웨어 얘기만 하는 거니까 서비스 얘기만 하는 발표니까 없는 게 맞긴 한데 그냥 해본 건가? 네. 그 지난주에 구글이 스타디아인가 스타디아 같은 발표하니까 걸 네. 했으니까 쫄려서 그래서 오프라인 얘기도 넣은 거 아닌가 싶어요. 오프라인은 스타디아는 온라인이니까. 오프라인은 사실 액박 때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엑스박스가 원 내놓을 때 처음에 네. 뭐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접속하지 않으면 계정을 끊나 뭐 아.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한 달 휴가 갔다 온 사람은 모든 구독이 끊어지고 막 2주만 어디 갔다 사고 나서 입원하고 왔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드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게임은 용량이 대체로 큰 편이라서 오프라인을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구글처럼 스트리밍으로. 아 스트리밍은 조금 다른 그쵸. 문제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네. 대세가 되면 애플은 절대 못 따라할 것 같아요. 얘들은 서버 쪽 기술이 워낙 허접해서 그쵸. 예. 그 시대가 만약에 도달하면 그때 애플은 경쟁을 못 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까기 방송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애플도 까다가다 애플도 타이슨은 사실- 안 가잖아요. 애플은 기본적으로 게임 쪽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걸 왜 내는지도 사실 조금 정체성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게임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지금 앱스토어 매출의 상위권이 전부 다 게임인데 그러니까 게임을 굳이 얘네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플랫폼 역할로 그쵸. 앱스토어에 돈 벌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구독제로 돈을 근데 벌겠다? 게임 스트리밍은 좀 다른 게 게임 스트리밍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애플은 그걸로는 돈을 못 벌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 고였나? 그쵸. 그거를 하면 엔비디아가 돈을 버는 거죠. 애플이 못 들어오게 막 네. 막아버릴 수는 있겠지만 못 들어오게 해도 뭐 브라우저를 통해서 할 사람은 다 하니까 해버리니까. 스타디아는 크롬으로 돌아가니까. 아 근데 빠를 제 방법. 생각은 이게 그니까 그걸 바라는 게임 시장이 당연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온라인 게임 쪽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모바일 게임 쪽은 예. 장르가 다르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깨지진 않을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애플이 노리는 시장이 확장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는 애플은 모바일 게임 쪽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헤일로 잠깐 할 때나 좀 관심이 있다가 그때부터 그냥 다 잊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거의 확장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거보다는 이제 저는 약간
애들이 위기의식 느낀 것 같아요. 요즘 모바일 게임이 어떻게 가냐면 MMORPG도 그렇고 리니지 모바일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거의 PC 수준으로 이제 많이 넘어왔고 그 단계를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요즘에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에서 에뮬레이터로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PC용 게임을 맞아요.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안드로이드 게임을 PC 에뮬레이터에 띄워서 PC 게임 하던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거는 그냥 어뷰징하기 위해서 아니 어뷰징이 아니에요. 그거 엄청난 낭비 같은데. 어뷰징용이 아니라 그 게임이 재밌으니까 여기서도 하고 PC에서도 그러니까 아, 맞아요. 리니지 PC 버전이랑 얘랑 데이터 동기화가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부분이 점점 불편해지고 그래도 구글 스테디아 같은 게 내가 한번 게임하면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같은 게임을 PC에서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이 벌어주는 걸 애플이 그냥 난 모바일만 해야지 캐주얼 게임에 있으면은 그 엄청나게 큰 시장을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 우리 게임 개발자 불러야겠다. 아는 분 있어요? 저희 회사에 게임 개발사에 계셨던 분이 있는데 저도 다음에 있긴 한번? 했어요. 아, 아, 그러네. 그치. 그래요? 얌얌님도 계셨었죠. 아, 병, 그러네요. 병특할 때. 염남님도 게임 만드셨어요. 게임은 또 이렇게 하고 네, 아무튼, 애플 네. TV 플러스가 이번에 좀 이슈가 많이 됐어요. 아, 예. 그렇죠.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 발표할 때 막 처음에 무슨 2명이 나왔는데 네. 무슨 토크쇼 진행자이거나 애플 직원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주의 깊게 안 들어가지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반응을 보면 뭔가 토크쇼 진행자나 약간 스타성이 있는 셀레브리티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애플 TV가 뭐 플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걸 설명한 다음에 이제 다음에 더 이제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누군가를 이제 부르겠다 하고 사라지고 나서 한참 어둠이 깔려서 처음에는 방송사고인가?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필버그가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스필버그가요? 스필버그 진짜 그 본인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야. 그때 되게 놀랐어요. 스필버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바뀔 때마다 기대가 가는 거예요. 아. 다음엔 누가 나오지? 그랬더니 제니퍼 애니스턴 나오고 같이 나온 사람이 리즈 위더스푼? 그 사람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아쿠아맨 그거 하는 연기하시는 칼 분. 드로고로 더 네. 유명한 그분도 나오고 아쿠아맨이 칼 드로고였어요? 그래요? 나 물로 지금 물로 싸우는 거 알았어. 아니에요? 아니, 나 지금 알았어요. 맞나? 칼 드로고 아니에요? 들어고 왕자의 게임. 네, 네, 왕자의 왕자의 게임 게임 캐릭터 이름이 나와요. 칼 드로고 나도 알 정도야. 네네네네. 저도 알 정도. 저 그분 성함을 몰라가지고 아. 그런 사람들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스필버그는 뭘 만드신대요? 어메이징 스토리. 어메이징 스토리가 뭐예요? 제가 스포예요? 말하면? 저 뭔지 몰라요. 그거가 영화 지 아니야? 어메이징 스토리 TV판 아무도 안 몰라요. 보셨어요?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그 사이에 했을 텐데 분명히 TV에서. 그때 뭐 둘리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메이징 스토리에서 그게 약간 엑스파일처럼 무겁진 않고 엑스파일 같은 막 그런 이상한 범죄물 같은 느낌은 좀 아니고 그러면서 약간 그때 당시에 아동용으로 국내에서 해서 제가 더 아동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되게 가벼운 주제인데 약간 상상력을 자극하는 뭐 과거로 가는 에피소드도 있고 서부시대 뭐 과거 같은 거로 가는 에피소드도 미국 있었고. 드라마인가요? 네, 미국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거 스필버그가 이걸로도 되게 유명해졌었는데 어메이징 스토리로 잘 몰라요. 원래 그러면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게요. 이거 그럼 한번-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리부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애플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못 보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하는 것 중에 제니퍼 애니스톤이랑 하는 게 탑 오브 더 모닝이었나? 그것도 한다는데 네. 그게 이제 아침 쇼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애플 오리지널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음. 그거는 심지어 생방송 같은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저는 이제 애플 TV 플러스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원래 넷플릭스나 아마존도 아마존 프라임, 네. 유튜브도 유튜브 오리지널 다 돈 많은 애들이라 나름 잘 나가는 오리지널들 만들긴 했는데 네. 이게 이미 시장에 사람들이 세계의 돈을 내고 볼 수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HBO도 사실 HBO 나우 있잖아요. 그럼 왕자의 게임 토렌트 다운로드가 줄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HBO 나우에 돈 내고 보긴 싫은 거지 또. 저 넷플릭스를 보고 이건 다운받아보고 그런 식으로. 나머지는 다운받아서 보고 그리고 넷플릭스 쪽은 워낙 그 불법 컨텐츠가 잘 안 나와가지고 다 가입돼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애플 TV가 이번에 좀 신기하게 한 게 그거예요. HBO나 다른 채널들을 애플 TV 구독 기본 요금이 있고 우리가 케이블 구독하듯이 HBO도 보고 싶으면 HBO를 여기 요금에 플러스로 추가하면 HBO도 애플 TV에서 플러그인이군요. 보는 개념이에요.
그럼 그거는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컨텐츠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선택해서. 약간 그런 우리로 TV 채널로 치면 뭐 스카이 플러스 가입해서 보다가 뭐 특정 성인 사이트 뭐 채널 보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제 기본이 있고 네. 특정 채널을 보려면 이제 돈을 더 내야 되는데 그 채널이 스트리밍 그 선택해서 본다는 거죠. 스트리밍이랑 컨텐츠를. VOD 뭐 다 하겠죠. 그러니까 채널 그 방송 채널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방송 채널 라이브는 아니고. 아니고. 네. 네. 라이브도 있을 수도 잘은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근데 이제 좀 신기한 게 HBO도 HBO 나오가 있잖아요. 네. 그 요금이 있는데 애들은 플러스 추가 요금이 그거보다 싸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보전해 주는 건지. HBO도 좀 애매해. 자기들 거 밀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여기 저는 들어와서 좀 해보려고. HBO는 당초에 약간 좀 플레이어라고 봐야 되나? 제가 미국을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HBO는 이미 넷플릭스나 그런 데랑 비교할 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사람들이 그 기대하는 디즈니 같은 거 급이었죠. 왜냐면 HBO가 드라마 워낙 좋은 거 많이 만드니까 왕좌의 게임이랑 뭐 그래서 디즈니가 만들면 사람들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HBO도 사실 그 기대했죠. 왜냐면 토렌트 다운로드가 몇 년 동안 1위가 왕좌의 게임이니까 HBO 나오고 딱 내놓으면 사람들이 안 그러겠지. 근데 약간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 라는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HBO가 내놓는 게 아마 이번에 바이킹도 걔네 걸 거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몰라. 뭐 스파르타쿠스도 HBO 거 같고. 이번에 그거 나왔더라고요. 엘리자베스 홈즈 그 다큐멘터리. 그렇죠. 뭐 그런 네. 거. 그러니까 거기로 치면 거의 잘 나가는 그거는 다 HBO에서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드라마 쪽에는 파워가 세요. 영화 쪽은 디즈니나 뭐 마블 그쪽 네. 계열사지만 이게 HBO가 플랫폼으로서의 파워가 센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넷플릭스랑 그런 관점에서 비교할 만한 플랫폼이 되는지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하는 건 좋긴 한데 그 얘가 영상 플랫폼 자기네 거 딱 보라고 했을 때 아까 CP가 말한 것처럼 구독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넷플릭스 보지 굳이 HBO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또 기대하는 거죠.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차별화 전략으로 이제 최근에 자기들 기술 기업 아니고 미디어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즈니도 지금 급발 믿고 맞아요. 가는 거고 HBO도 급발 믿고 가는데 이제 약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급이 안 됐던 거지 알고 보니까. 사실 올해가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애플도 지금 들어오고 디즈니도 그렇죠. 들어오고 넷플릭스가 살아남을지 그러니까 넷플릭스 제일 잘 나가긴 하는데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가 진짜 엄청 중요한 그 약간 뭐라고 해야지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내년 잘 버티면은 넷플릭스 거의 무조건 다 쓸어 담을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진짜 여기도 난장판 낼 것 같고 디즈니도 올해 나오지 않아요? 디즈니 플러스란 이름으로 나오죠. 그렇죠. 네. 훌루를 플러스? 인수해서 훌루로 당연히 다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훌루를 이름을 디즈니 플러스로 바꾸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고 HBO나 이런 애들은 그 요즘 보면은 미국은 자기가 컨텐츠 센 게 좀 있으면 다 서비스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한 번 더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HBO 나우 같은 애들은 조금 전 다르게 보는 게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면 다른 플랫폼에 팔아야 되거든요. 돈을 더 벌려면 사실 그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잘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그래서 아마 HBO 나오도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HBO한테는 급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나쁠 그러니까 게 전혀 없는 약간 그거 거죠. 아니에요? 급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디즈니랑 넷플릭스랑 애플은 오리지널 만들어서 우리 걸 보게 만들겠다는 거고 HBO는 각각에다 이제 예, 그렇죠. 배급해야 되는 거고. 근데 HBO 나우가 있음으로 해서 HBO는 넷플릭스랑 협상하기 좋아지겠죠 아마. 지금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안 없죠.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애플도 사실 애플 오리지널 옛날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요? 네, 애플 컨텐츠 전용으로 막 독점 공개하고 하는 게 있는데 다 망했어요, 사실. 어떻게 돈을 들여도 안 됐던 거예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성공한 게 사실 신기한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똑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는 크게 세 개 있거든요. 푹이랑 티빙이랑 이제 넷플릭스랑 뭐 왓챠 정도? 왓챠는 이제 신규 콘텐츠가 많아서. 근데 한국 사람들 보면 넷플릭스 요즘에 많이 봐요. 미드를 그쵸. 그냥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인기 앱 상위권에 있는 게 뭐냐면 푹이에요. 푹이 KBS, MBC, SBS 이쪽이 연합해가지고 그쪽 VOD를 다 넣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면은 영화나 미드 같은 거는 넷플릭스 보고 그 외에 이제 평소 보던 드라마는 푹으로 봐요. 이게 당연해요. 근데 미국도 아마 그러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하나 시장을 누가 가져가느냐인데 좀 신기한. 근데 한국은 심지어 티빙까지도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티빙도 있거든요.
왜냐면 티빙이 티빙이 TVN 거죠. 예, 티빙이 CJ 거라 CJ 걸 또 싸게 볼 수 있어서 CJ 건도 이쪽에 납품이 안 돼. 근데 그 와중에 HBO처럼 컨텐츠를 다 납품한 애가 있어요. JTBC가 컨텐츠를 푹에도 납품하고 넷플릭스에도 집어넣고 다 넣고 있어요. 근데 약간 각자의 생존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건 확실히. KBS, MBC, SBS는 쟤들 주면 우리 망한다. 우리 주도권을 네. 뺏겨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드라마 제작비가 높아지고 있어서 방송사들이 싫어한다고. 네. 네. 넷플릭스가 돈을 너무 잘 준다고. 그쵸. 네. 그래서 전에 아, 그런 얘기 KCP가 시작했어요. 따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것도 나중에 그럼 이야기하자. 나중에 네. 지금 넘어가죠. 네. 아니,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 마저 하세요. 아니 그 다음 네. 넘어가죠. 네. 네. 그런 그다음은 시장이 있었어요. 아, 근데 전 여기서 좀 특이했던 거는 애플 TV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거. 그러게 이름부터 애플 TV 플러스인데. 예. 근데 애플 TV라는 그 하드웨어가 하드웨어 없이도 없어도. 이제 맥이나 iOS에서도 볼 수 있게 하겠다. 결국은 아. 아이튠즈에 있던 비디오즈 그걸 이제 옮기겠다 정도로. 아이튠즈는 안 썼으면 좋겠어. 그러게요. 그쵸. 아이튠즈 망했으면 좋겠어. 시대에서 좀 벗어났죠. 네, 너무 불편해. 아이튠즈를 쓰는 사람으로서는 아,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아이튠즈 같은 플레이어가 없긴 하죠. 그런 그런 개념을 것도 가진 있고 플레이어가. 저는 애플 뮤직을 쓰는 이유가 제가 갖고 있는 음악을 업로드해서 클라우드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애플 뮤직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 더 있죠. 뭐요? 아마존 뮤직. 아마존 뮤직. 아 그건 전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 미국 카드, 미국 주소로만 바꾸면 돼요. 예. 아. 그러니까 청구 주소를 미국 주소로 잠깐 바꾸면 돼요. 아마존 뮤직은 편해요? 아마존 뮤직은 이제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내 거 MP3로 올리면 예. 말한 대로 우선 내 MP3가 유지돼 있어요. 아. 그리고 재생할 때는 자기들이 DB 매칭해서 그걸로 해주거든요. 그거는 좀 더 그래서 똑같아요. 방금 말한 애플 뮤직보다. 뮤직이랑 비슷하고 심지어 그냥 아이튠즈는 플레이어 자체가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 근데 아마존 뮤직은 이제 좋긴 해요. 근데 저도 귀찮아서 이제 안 하는데 내가 가진 내가 돈 주고 산 MP3를 내가 네. 소유한다는 평생 그게 좋죠. 아이튠즈는 그냥 아이클라우드랑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잘 아, 모르겠어요. 통합은 돼 있어요. 거의 통합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앱이 없어지고 그거는 사실 이따가 얘기할 건 할까 했었는데 애플은 앱도 하드웨어처럼 접근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구글이랑 되게 다른 게 구글은 유튜브를 데스크탑용 유튜브 앱은 아예 없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거의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무조건 앱을 만들어요. 그래서 구글의 태스크 같은 경우랑 애플의 리마인더 비교해보면 리마인더는 맥용도 있고 iOS용도 있고 앱이 있잖아요. 근데 구글은 다 웹에서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모바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앱을 만들어준 거지. 애플은 반대로 웹이 없어. 네, 애플은 야, 웹이 그러네. 하나도 없어요. 네. 애플 뮤직을 내가 열심히 써도 웹에서 들을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아이튠즈를 꼭 확실하게 써야 돼. 전략 차이가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이튠즈는 안 없어질 거예요. 아 너무 슬프다. 아이튠즈가 안 없어지다. 근데 아마 이름을 바꾸지 않을까요? 막 어, 이제 아이튠즈를 다 뮤직으로만 쓰니까 우린 이거를 뮤직 앱이라고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고 똑같은 걸 이름 바꾸는 뭐 그런 식으로 가겠죠. 아니 쓰면 되죠. 저는 아이튠즈라는 게 열리면 일단 짜증이 나서 그 다음이 하드웨어네요. 하드웨어 아니에요, 이거. 애플 카드. 애플 카드. 이것도 소프트웨어 카드예요. 아니 아니요, 하드웨어 카드예요. 되잖아요. 발급되는데 네.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카드예요. 그러니까 발급되잖아요. 그게 기본 옵션은 아니라고. 아니죠. 온라인상에 어쨌든 금융 정보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 다 하드웨어 받겠죠. 지금 하드웨어 카드 그쵸. 이쁘다고 난리고 그렇죠. 있는데. 그건 그렇죠. 물리 카드를 하드웨어가 바꿨죠. 메인이에요. 내 생각에 보니까 애플페이로 결제한 사람은 없어 보이고 굳이 물리카드를 꺼내서 애플 로고를 보여줘야 돼. 티타늄 카드라니. 네. 이거 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들 금속이랑 지금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현대 블랙카드 네. 이런 게 금속이거든요. 그거 안 쓰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연년이? 아니 전 일단 연회비가 비싸서 안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걔가 그 교통카드가 안 돼요. 금속이라서. 전파가 밖으로 안 NFC 뭐 이런 게 이제 밖으로 못 나가니까 금속 때문에. 국내가 NFC예요? RF 아니에요? RF도 있고 RF도 NFC 가 마찬가지인데. 있는데 NFC 있고. 어쨌든 VVIP들이 왜 버스를 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네, 그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현대카드는 기본적으로 혜택 자체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카드가 예쁜 거 빼고는 굳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행사 잘하잖아요, 행사. 아니, 그냥 M3 하면 정림 빼주잖아요. 신경 하나도 안 쓰면. 근데 엄청 안 좋아요.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 현대카드 제일 안 좋은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그거가 있잖아요. 노래 콘서트.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국내에서 만나기 독자적인 힘든. 거니까 그리고 이거 좀 같이 있을 수 있죠. 계속 새는데 좋아하면은. 현대카드가 5월 말부터
코스트코가 코스트코, 현대카드로 맞아. 바뀌어요. 삼성카드 없어지고. 어. 근데 그건 삼성카드랑 신기하네. 다른 거는 모든 현대카드는 다 코스트코를 갈 수 있어요. 삼성은 코스트코 코스트 카드를 따로 받아야 만들어야 되잖아요. 되는데. 그래요? 네, 아. 현대카드는 다 되는. 아니, 제로카드도 되나요? 제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애플카드는 받고 싶은데 한국에는 발급 네, 안 안 해주잖아. 안 해줄 것 너무 같죠? 슬퍼, 이거 진짜. 전이 물리 너무 갖고 카드가 싶은데. 조금 애매한 게 카드 번호도 없고, 네. 그러니까 카드 자체에는 카드 번호도 안 나오고 이름도 안 네, 나오고 네. CVC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시그니처 적는 공간도 없거든요. 그럼 받아줄까? 결제하는 곳에서. 그 IC 칩 있으니까 IC 있어요. 근데 서명을 하는 이유가 이게 내 거라는 거에 대한 또 한 번의 증명인 거잖아요. 물론 좀, 서명을 잘 안 서명을 뒤에 하지만. 있어야 근데 서명조차 없애서 이게 미국은 괜찮은 건가? 우리는 그게 꼭 필요한 거 아니었나? 약간 그 생각은 들어서. 백지면은 직접 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도 뒤에 서명 보면 서명에 막 동그라미 치고 막 예, 이게 다르게 원래 써도 안 보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카드를 소비자가 직접 긁지 않았었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 서명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 미국은 그 서명을 확인하고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좀 예. 카드 확인 절차가 까다롭다고 알고 우리는 있거든요. 종업원이 대신 써주잖아요. 대신 네. 써드릴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한국인데. 그런데 만약에 티타늄 이 애플 카드에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다고 하면 얌얌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확인하지? 이런 느낌은 좀 있죠. 그리고 이게 보통 카드 뒷면에 서명란은 꺼끌꺼끌한 재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인펜으로든 뭐든 썼을 때 남을 수 있게. 근데 애플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사인펜으로 써놓고 주머니에 넣으면 지워질 거야. 근데 이거 왠지 네. 카드 팔 것 같아, 물리 카드. 네. 누가 발급받고 해지한 다음에 아, 이베이 어, 같은데 그냥 기념품 같은 네. 걸로. 이름은 딴 사람 이름이.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음. 결국에 결제 쪽이 플랫폼이잖아요. 결제 네. 쪽을 계속 보고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한국이 완전 지금 소외돼서 그렇지 애플 잘하는 것 그냥 같아요. 한국도 잘하고 있어요. 네이버 아니, 페이. 그게 아니라 제 말은 애플이 한국을 소외시키잖아요. 한국 쪽은 아예 신경 안 쓰잖아요. 이런 건 사실 한국에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게 네. 아니죠.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 있는지 모른다고요? 네. 한국이? 북한이랑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약간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라는 게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가 아니라 카드를 만들었다는 게 엄청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다 카드는 없어질 거라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로카드가 아니라 제로페이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근데 제로페이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로 결제를 하려면은 그 결제를 하는 기기가 필요하거든요. 기기가 안 되니까 벤사랑 연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벤사가 중간에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페이로 결제를 하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아니면은 그 페이로 결제를 하는 새로운 그런 게 들어와서 기계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 시장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카드가 사라지지 않고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장이 이제 수수료를 먹는 굉장히 좋은 시장인 건데 결국에 페이류로 같이 가면서 카드까지 내놨던 것 자체가 좀 그런 면에서 흥미로운 것 같긴 해요. 결국에 단기간에 이제 바뀌진 않을 거다 카드라는 그런 네. 방식이. 그러니까 약간 이게 오래된 나라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신용카드가 이제 맞아요. 잘 깔려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밟고 차근차근 가야 되고 중국은 애초에 그게 없어가지고 그쵸. 중국에서는 이 플라스틱 카드 만드는 게 진짜 쓸데없는 짓이죠. 왜냐면 벤사 개념도 약간 업체가 해버리고 기계가 다 깔려있고 지금 중국은 얼굴 결제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 얼굴이 신용카드예요. 순간 외상처럼 들렸어요. 아, 그래요? 얼굴 결제 회사. 그 위챗 보니까 내 얼굴을 위챗 네, 앱에서 네. 등록하면 그 기계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맞아요. 내가 핸드폰이 맞아요. 없어도 결제할 수 있대요. 그런 약간 얘기가 이게 있죠. 그 중간 단계를 거쳐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음. 약간 이 정도? 일본은 뭐 신용카드 안 쓴다 그러니까 뭐 일본은 바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뭐 어쨌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 장비라고 해야 되나? 카드도 예. 이런 걸 보면 이럴 때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아, 애플은 역시 미국 회사구나. 그러니까 구글은 물리가 별로 없으니까 물리적인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건 그냥 전 세계 뭐 한국 기업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애플이 이런 걸 내놓을 때마다 딱 느끼는 게 아, 역시 애플은 미국 기업이야라는 게 이럴 때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늘. 어떤 면에서 중국이 아닌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인 거죠. 예를 미국 들어서 중심적으로 한국에선 페이스 아이디가 별로 인기가 없는 게 마스크를 써야 돼서인데 중국에서도 미세먼지는 안 돼. 만약에 미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아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다면 페이스 아이디를 냈을까? 혹은 마스크를 쓴 것도 인식하게 하는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이것도 흥미로운 거는 일단 마스터카드랑 골드만이랑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스터 카드만 되는 거야? 비자 이런 거. 그건 모르겠는데 마스터카드랑 같이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파트너사가 마스터카드랑 골드만이 들어가 있어요. 이 티타늄 카드 설계할 때 그 음각으로 새기는 부분은 마스터였어요. 그때 나온 아이콘은. 그래서 같이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다 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페이로 그쵸. 시장을 전면 네. 바꾸겠다 그런 게 어차피 안 될 거고 그거는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뉴스? 이건 망했던 거 다시 그렇죠. 트라이하는 그쵸, 건데 예. 그러니까 애플도 플랫폼 파워 있고 이거저거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말고 아까 그 영상 컨텐츠나 네. 뉴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뉴스는 이번에 뭐가 달라진 거예요? 아 잡지가 들어갔어요, 맞아요. 예, 잡지 잡지. 들어오고 약간 애플이 이제부터 직접 큐레이션 하겠다? 어느 정도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예. 한 7년?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디지털화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 우리는 뭐 다른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체 플랫폼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 구독하는 온라인 구독자의 그 수익률이 엄청 높아서 자기 자생할 수 있는 미디어의 가치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기에 애플 뉴스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네는 지금 그쵸. 자꾸 가능할까? 이게 이제 막 독립을 했는데 전 가능할 것 같은 게 언론사들이 그 위챗 전략이랑 비슷한데 위챗이 이제 2, 3등 전략, 넷플릭스 전략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전에 잘 나가. 근데 월스트리트보다 떨어진 애를 애플 플랫폼에 넣어가지고 막 밀어주면 월스트리트 너네 2등이야 이제. 이게 되면 무서워서 들어오는 이게 플랫폼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보다 떨어진 애를 우리한테 해갖고 우리가 엄청 키워주면 너네는 잘 먹고 잘 살겠지만 2등 기업이 되는 거 이제. 저는 들어가는 건 잘 모르겠는데 소비자한테는 엄청 매력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미국 쪽의 신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따로 구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그쵸. 저널 보고 싶으면 월스트리트 저널 구독해야 되고 그쵸. 뉴욕타임즈 보고 싶으면 뉴욕타임즈 따로 구독해야 되고 이코노미스트 보고 싶으면 이코노미스트 구독해야 되고 파이낸셜 타임즈 보고 싶으면 다 따로 구독해야 되는데 엄청 비싸요. 그거 4개만 지금 구독해도 한 달에 한 4, 5만 원 나갈 거예요. 네. 그렇게 식으로 구독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통합적으로 구독자로 정해 주는 게 있으면 그런 걸 쓰겠죠. 아니면 이제 그게 아니면은 뭐 금융사에 계신 분들은 자기네 회사에서 보는 거 그런 걸로 볼 거고 네. 그런 식일 거라서 약간 이런 서비스가 나와주면은 사실 뭐 올인원 서비스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진짜 어필이 된다면은 구독자는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나서 HP가 말한 것처럼 약간 그때 밀어주거나 그랬을 때 기존에 안 들어온 애들이 위협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어쨌건 여기다 광고 안 달 거라고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구독한 금액을 이제 나눠주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고, 전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LA 타임즈랑 뉴욕 타임즈가는 다른 신문사예요. 네. 아, 여긴 LA 타임즈가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거부를 한 거예요. 음. 이번에 안 들어가겠다 우리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건 애플 뉴스 앱이 뉴스 앱 중에서 어쨌든 1위를 찍고 있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이제 자기들 생각이고 네. 미국 한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 한정이죠. 미국 한정이죠. 근데 이제 어. 근데 반대로 따지면은 중국에서는 중국의 뉴스 앱 엄청 잘 나가는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도 스마트 뉴스라고 엄청 잘 나가는 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 구독이나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한국은 네이버 뉴스를 봤는데 네이버는 이제 정치 문제 때문에 그걸 오히려 네. 엄청난 성장 가능성 있는 걸 포기한 거거든요. 음. 근데 일본, 중국, 미국이 사실 제일 3강이라고 치면 사실 뉴스 서비스 다 잘 되는데 애플의 뉴스 서비스는 이 두 개 나라처럼 못 돼요. 왜냐면 애플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점령 못 해줘요. 그래가지고 애플이 이제 1등 1순위 있는데 프리미엄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뉴스 플러스 그 일본에 잘 나가는 애들도 언어별로 지원해요 지금 미국이랑. 그래서 걔네들 시스템이 네이버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컨텐츠 이쁜 거 모아가지고 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막 띄워주거든요.
우리도 그 44비트 블로그 보다 보면 구글이 그 구글 홈 밑에 그 네. 추천해주는 기사를 구글 홈이 아니라 그 크롬 브라우저로 띄우면 크롬 브라우저. 네, 밑에 네. 추천 기사 구글 어시스트가 해주는 네, 그런 거. 모바일 구글 홈? 아니 네. 모바일 구글이랑 그 띄우면 그 밑에 나오거든요. 아. 근데 그게 클릭이 좀 많고 음. 점점 잘 돼가지고 약간 애플이 생각하는 건 전통적인 신문 구독인데 온라인의 세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 이쪽은 약간 네이버 뉴스 같은 걸 원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 잘 될지 애매하긴 하죠. CPU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애플 뉴스 플러스도 그렇고 약간 서브스크립션 방식도 그렇고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쵸, 제 생각에. 왜냐면 이제 이 얘네들이 바라보는 온라인 세계가 맞아요. 미국은 좀 느려가지고 안 되는데 일본과 중국은 워낙 발전해서 그게 막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면 특히 한국도 그랬고 뉴스가 그렇게 소비되고 있는데 애들은 아직도 그 서브스크립션을 원하는 거죠. 한국은 사실 좋은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일본이나 미국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권위 있는 매체들은 다 엄청 비싸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뭐 한두 개 보고서 월에 한두 개 보고서 이제 잘라버리나 세션 보고 잘라버린다든지 그런 식이라서 그게 좀 정보의 격차가 생기는 거죠. 일본도 사실 그랬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언론이 원래 엄청 힘 있는 애들은 비싸고 그랬는데 약간 그 스마트 뉴스 플러스 성공한 게 좀 신기했어요. 일본이 그런 나라였는데 진짜 컨텐츠 중요하게 네. 생각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그렇게 보여주니까 막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애플 뉴스 플러스 말고 처음 앱 나올 때 애플이 계속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더 좋은 컨텐츠를 봐야 된다 사람들은. 그거는 뉴스 플러스 소개할 때 똑같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 관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소비할 게 필요해라는 것과 우린 뭔가 정제되고 더 좋은 글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서브스크립션을 지지하는 쪽은 이제 그런 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네이버는 특이한 게 그 와중에 정치색이 끼면서 하지 말아라라고 아예 막 사람들이 난리를 폈던 게 하나 있었고 네이버는 애매하긴 하죠, 사실. 네. 근데 다른 나라는 이게 문제가 안 되나 봐요. 문제가 돼요. 지금 여기도 애플도 큐레이션 한다 그랬는데 아. 큐레이션 하는 순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애플도 지금 페이스북이랑 트럼프랑 막 싸우잖아요. 네. 아마존 지금 제프 베조스 뭐 스캔들 막 터지는 것도 트럼프랑 싸우면서 뭐 트럼프 소유의 다른 언론이 막 그 쏴버린 거고 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왜냐면 왜 그랬냐고 또 분석해보면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소유한 그 신문사 워싱턴 뭐죠? 워싱턴 포스트. 맞죠? 맞나? 아마존. 정확히 아무튼 몰라요. 그게 대선 때 트럼프를 또 엄청 깠어요. 해지고 막 이게 막 이렇게 제프 엮여가지고 베조스요? 지금 월스트리트잖아요. 그래서 애플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애플이라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애플도 분명히 어느 시점에 큐레이션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큐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되게 신기했어요. 가능한 건가? 근데 그건 재밌었는데 잡지사의 기사들 큐레이션 하겠다 이런 거는 저거는 그거 들을 땐 좀 매력적이었어요. 이 잡지가 되게 좀 조커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잡지가 되게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분이 이거 지금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나온 건가요? 이 애플 뉴스 플러스가? 아니, 예. 그냥 했어요. 애플 뉴스 앱이 미국에서만 돼요. 바뀐 거죠? 예. 근데 뭐 누가 써보신 것 같은데 아이패드 미니에서도 잡지 구독하는 게 엄청 편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되고 콘텐츠 잘 들어오면은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매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한국 같은 데서 막 스캔한 거 그대로 올려오는 막 서비스 있거든요. 맞아. 잡지 서비스. 근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보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잡지 서비스 생각하면 사실 REDR이라고 외국에 서비스가 있어요. 네. 서브스크립션이에요. 걔가 한 달에 4-5천 원인가? 내면 전 세계 웬만한 잡지 다 봐요. 뉴스위크랑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화가 잘 돼 있어요. 네, 디지털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봤던 뭐 웹TV 플러스 비슷한 잡지가 있고 웹 디자이너스라고 막 영국 잡지랑 잡지가 진짜 많고 그 중에 뭐 타임즈는 추가로 뭐 몇천 원 더 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잘 안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디지털화가 그럴 수 잘 돼 있긴 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좀 애플이랑 또 잘 될 수도 있고. 저는 그 리더 REDR 네. 그거를 예전에 잠깐 썼을 때 한국 잡지가 하나 들어갔는데 걔는 스캔이 올라왔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텍스트가 올라왔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한국 잡지라.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은 디지털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거 아니야? 편집 쪽도 근데 약간 그 그런- REDR은 기본적으로 스캔이에요, 다. 다 스캔이에요. 이미지 스캔 품질이 워낙 좋아가지고, 아. 그 아이패드 프로 12.8인치에서 확대해도 보일 정도에. 그러니까 음. 거기서 뭐 네. 검색이 되진 않아요. 스캔이면 안 돼요. 스캔이면 보기 힘들어요. 아이패드 미니에서 못 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 걔네들 어떻게 스캔했는지 아니면 원본을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이미지에 뭐 거의 텍스트가 선택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패드 프로 12.8인치 해상도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거기서도 글씨가 보일 정도? 미니에서 볼 수 있어야죠, 잡지를. 미니에서 편하게 보는 거. 미니에서는 편하게 못 봐요. 그러니까 제 말은 포기해라. 그 방식 자체가 잡지를 스캔한 방식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출판 다녀서 아시겠지만 잡지랑 출판 쪽은 레이아웃이 너무 중요해서 디자인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전자책처럼 막 레이아웃을 어그리면서 넣을 것 같진 않아요. 잡지사들이. 그래서 그냥 PDF를 넣어줬으면 네, 좋겠는데 저도 PDF까지는 가능해요. PDF면 차라리 낫죠. 그러니까 PDF. 텍스트도 있고 그냥 레이아웃이 유지만 되면 되는 거지 스캔을 한 PDF는 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PDF 되면 미니에서 못 봐요. 맞아요, 못 보죠. 그건 미니에서 있죠. 못 보죠. 근데 확대는 할 수 있으니까 뭐가 됐든. 전 어차피 아이패드 프로는 제가 써봤을 때 경험상으로는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기기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12.8인치. 12.8인치? 뭐 그래서 아무튼 12인치보다 큰 애는 이렇게 그걸로 영상을 보면 주변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들고 다닐 바에는 잡지를 사겠어. 그건 아니에요. 무게가 그건 아니에요? 잡지 진짜 무거워요. 그 두꺼운 종이도- 잡지니까. 잡지 종이 재질도 달라서 재질이 아이패드보다 더 무거워. 그 사진이랑 이런 거를 엄청 깨끗하게 인쇄해야 되니까 재질도 엄청 좋아요. 뉴스 플러스 좀 기대되긴 하는데 이게 약간 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 전부 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게 다 미국인들이 봤을 때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쵸. 한국에서 다 안 나올 거니까 어차피. 아니 한국에서는 안 나올 거기도 하고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아니 이런 걸 이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카드도 그렇고 지금 뉴스 플러스도 그렇고 큐레이션도 그렇고 큐레이션도 그 중국 위챗이나 외국인 뉴스 앱들은 걔들은 추천 퀄리티가 유튜브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이 봤던 게 추천이 아니에요. 애들은 기본이 내 친구가 본 것 중에만 추천해주고 그 밑에 플러스랑 라이크 뭐 이런 것도 내 친구 거 댓글만 나와요. 그 댓글이 막 10만 개가 있어도 내 친구가 단 댓글만 나오고 와. 약간- 개인 정보를 마구 쓰는 나라답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애플 쪽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페북이랑 구글에 대한 안티테제 같은 느낌으로. 그쵸.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엄청 빡세고 이런 서비스를 할 때도 개인정보 사용 안 한다는 식으로 그런 거 얘기한 게 있었나요? 예, 뉴스 플러스도 내가 본 기사가 뭔지는 애플은 모른다라고 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언론사에도 안 주겠네요. 예, 언론사에도 하나도 안 주고 저는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저는 리디북스 보면 되게 찝찝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책의 어떤 부분을 읽고 있는지가 사실은 다 수집이 되고 그 통계가 될수 있잖아요. 동기화도 되고. 네. 네.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가끔 되게 찝찝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내가 네, 물론 리디가 이걸 암호하고 우린 못 봅니다라고 하면은 찝찝함이 사라지겠죠. 모르겠어요. 믿음이 부족한 거 같아요. 아니 애플은 그거거든요. 네, 애플은 어쨌건 동기화 좀 다 하잖아요. 완전히 이제 그 플랫폼화된 서비스들 같은 경우 넷플릭스도 네. 그렇고 그런 서비스들은 결국에 그런 정보들이 남아 있는 거고 그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매력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걸 워낙 맞아요. 원하는 사람이 그런 있으면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난 싫어. 난 무조건 싫어 그냥. 그러면 좋을 수도 있죠. 낙견님은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내 정보가 최대한 많이 나가서 날 위해서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 사람마다 다른 거. 아마 이번 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 주에 따로 얘기할 것 중에 하나 복스캔이잖아요. 네. 복스캔도 이제 약간 비슷한 니즈도 있긴 하거든요. 그쵸, 맞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겠네. 나중에 불온서적 본 사람 다 찾아내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 서버 털어가지고. 중국은 그러고 있죠. 일부러 퍼뜨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퍼뜨려서 이거 읽는 애들만 잡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끔찍한. 이제 애플 이슈는 넘어가도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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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기사 봤던 건데, 국세청이 아마존 웹서비스 한국 법인을 세무조사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세무조사 왜 착수했다고? 세무조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범법을 엄청 저지른 건 아니고, 네. 작년엔가 뭐 법이 좀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제 해외 IT 기업이 지금 세금 좀 빼돌리는 게 많잖아요. 사실 한국의 페이스북도 한국 기업들한테 돈 받아가면서 그거 사실 한국 페이스북이 하는 건데 저기 네. 뭐 아일랜드 이런 데 돌려가지고 세금 안 내잖아요. 그래서 법을 바뀌어서
해외 IT 기업이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온라인 광고, 동영상을 포함해서 전자 영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매기는 뭐 법이 있나 봐요. 매출이요? 매출? 네. 아무튼 뭐 기사가 그래요. 저도 이제 자세한 거는 네. 또 나중에 찾아봐야 되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현장 조사한 거는 또 다른 기사에서는 국내 AWS 코리아가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래요. 이 뭔가 세금의 기준이 고정 사업장이라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 이야기도 했잖아요. 일본이 아마존 재팬이 우리는 일본에 사업 안 한다, 고정 사업장 없다, 창고다 뭐 이러면서 법을 피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가 있는데 뭔가 그쪽 직원들을 뭐 이렇게 하나 보죠. 아무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여기 보면 고정 사업장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하고 결국은 물적 시설과 영업 인력. 시설이잖아요. 근데 뭐 회사 사무실이야 뭐 시설로 안 친다고 쳐도 AWS 한국 리전이 있잖아요. 그니까 그걸 시설로 안 치려나? 그게 임대하는 거잖아요. 직접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똑같이 고정사업자 아니라고 했던 것도 네. 분명히 도쿄 리전이 있는데 했으면 뭔가 얘네가 피해가는 방법을 찾긴 한 그렇군요. 거겠죠. 일본에서는 심지어 그게 AWS 그 코리아 그 웹서비스가 아니라 아마존.com 그러니까 창고. 맞아. 그것도 네, 있잖아. 창고. 물류 창고인데도 있는데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OECD 협약의 뭐 조세 이런 것 때문에 네. 뭔가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걸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세청이 이거 한 건 이걸 뭔가 근거로 네. 이제 세금을 좀 하려고 그래서 아. 약간 이쪽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기사 마지막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마존한테 돈 받는 것도 좋은데 구글이나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뭔가 사업하면 똑같이 된다, 조세 조약이. 하긴 우리 회사도 그런 것 중에 일종이겠네요. 모르겠어요. 미국 회사잖아요. 네. 미국 회사인데 저희는 심지어 한국 법인도 없어요. 아니 한국에서 서비스 안 하잖아요. 한국에 네. 서비스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네. 그러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게 지금 우리 완전 다르네요. 그래서 다르네요. 지금 네. 미국도 그렇고 잘못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얘네들한테 세금 그쵸. 받으려고 어떻게 지금 세금 엄청 받으려고. 다 아일랜드로 빼돌리니까 네. 저희도 지금 아일랜드는 0%예요, 근데? 아니 그게 엄청 낮게 하고 서로 이제 윈윈하는 윈윈하는 거거든요. 거죠. 근데 아일랜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보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광고비를 내는데 뭐 외국으로 막 이상한 나라로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합법이었으니까. 근데 약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 흐름에 그거 얼마 전에 트위터 봤는데 그거 생각나요. 그 엑스맨 영화를 보면 예. 거기에 주된 그 고민이나 어떤 전제에서 흘러가는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엑스맨이라는 이 돌연변이 개체들이 과연 같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혹은 같은 인간으로 취급받는가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 마블을 통해서 결론이 난 게 있다. 막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엑스맨 피규어를 팔잖아요. 네. 수출을 하는데 이게 무슨 그 관세 조항 때문에 사람 인형인 경우에는 10몇 %인데 예. 사람 인형이 아닐 경우에는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블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등록을 얘네 엑스맨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관세를 피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네. 엑스맨 얘기 나와서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엑스맨이나 아이언맨이나 네. 똑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엑스맨을 엄청 싫어하고 그러네. 아이언맨을 이쪽 엄청 열광하잖아요. 네, 같은 네. 세계관인데 맨이니까 사람 아니에요? 엑스맨요? X잖아요. 네. X가 노일 수도 있죠. 뭐 그런 의미로 안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화에는 이거 차별에 관한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건데 네. 그거 좀 아무튼 웃겼어요. 현실 세계와 연결이 되니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크롬보다 파폭이 좋기는 한데 네. 멀티 계정 안 된다고 막 그쵸. 한번 얘기했었던 게 제가 있잖아요. 그랬죠. 네. 제가 팝폭을 쓰려고 했던 거는 여기 낙교님이 네. 계속 그 뭐죠? 트리스타일 탭? 네, 트리스타일 탭. 탭이라고 왼쪽에 탭 나오는 것 때문에 문서 많이 열수록 네. 그 불편해서 이제 한번 시도했다가 이제 회사 계정이랑 막 구글 계정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게 불편해서 다시 크롬으로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트위터에 누가 알려주셨어요. 44비치 예, 계정. 제가 세네다 계정인가? ST 대학 계정에 그래서 그때 제가 말했던 건 이제 멀티 프로필 기능 띄우는 법도 복잡하고 막 네. 콘솔에 띄워야 되고 했는데 맞아요.
여기 해달님이라고 트위터에서 알려주셨는데 멀티 어카운트 컨테이너 기능이 있대요. 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탭을 띄울 때마다 약간 독립된 탭을 띄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분리돼서 사실상 그 시크릿 탭 거의 새로 뜨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탭 안에서는 멀티 프로필처럼 유지가 돼 있어요. 구글 로그인 같은 게. 내가 탭을 띄울 때 이걸만 띄울 수 있어서 멀티 프로필이 필요 없었구나. 오, 애들이 멀티 프로필, 그러네요. 멀티 프로필을 안 민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멀티 컨테이너는 지금 그 뭐 플러그인을 깔아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뭐 컨테이너 기능이 또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컨테이너 기능은 뭐였냐면 컨테이너 기능 진짜 짱이에요. 크롬은 내가 브라우저를 막 여러 개 띄워야 되잖아요. 계정 여러 개 동시에 쓰려면. 네. 근데 얘는 어쨌든 이 탭 하나를 같이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탭만 분리해 주는 거예요. 이 플러그인 이런 건 다 같은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들어갈 때는 이 컨테이너를 띄우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띄우면 무조건 이 컨테이너가 뜨는 거예요. 이 계정 정보로. 아니, 네. 저는 이거 보면은 지금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컨테이너 기능을 알고는 있었어요. 써본 적은 없지만 이거 보면 이렇게 리오픈인 컨테이너로 나오거든요. 옆에 네. 개인, 업무, 은행, 쇼핑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누르면 색깔이 바뀌나? 바뀌어요. 저 위에. 그래서 좀 보여요. 탭 구분하려고 색깔 바꿔주는 거구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낙교님이 파이어폭스를 잘못 그러네요. 멀티 프로필을 알려줘가지고 제가 음. 근데 지금 그래서 컨테이너 쓴 이후로 좀 다 바꾸고 있어요. 아. 진짜 편해요. 그래서 특정 탭을 그러니까 내가 특정 사이트 들어갈 때 무조건 이 컨테이너로 뜨도록 하고 네. 특정 구글이 들어가고 싶으면 탭을 이제 이 컨테이너 탭으로 하나 띄운 다음에 쭉 보면 왼쪽에 색깔 구분이 되고 네. 내가 이 같은 파이어폭스 하나 안에서 다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파이어폭스 써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 슬쩍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탭이 뭔지 알 수가 없어. 그쵸. 여기 탭이 지금 저는 한 알 수 20개? 있어요. 이게 다죠. 저도 알 수 있어요. 저거 유튜브네. 카비콘 보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저도 이거 쓴다고요. 이거 사이드 안 돼. 트리 비슷한 거. 달라요. 그건 좋은데 트리 스타일 탭의 장점이 뭐냐면 네. 이 트리 하이라키. 구조? 네, 하이라키. 네. 그러니까 내가 구글 검색하고 이 밑에 있는 거, 이 그쵸, 밑에 있는 게 그쵸. 자동으로 접히니까 크롬 쓰시는 분들은 항상 그러더라고요. 여기 지금 아이콘밖에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띄워놨는데 다 알 수 있대 스스로. 저 이제 처음에 낙교님이 트리스타일 탭 좋다고 막 광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래서 파이어폭스 막 써봐야지 했는데 낙교님이 쓰시는 거 옆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트리스타일 탭을 쓰면 뭐 어떤 탭을 열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기 열었던 탭 다음에 또 열고 있어. 밑에서 계속 열고 있어. 아니고 위에 있어봤자 개인적으로 아니고. 트리스타일 탭은 계속 탭을 열기 위한 구실이에요. 더 많이 열어보려고. 그렇죠. 저는 탭이 많아지면 새 창을 띄우거든요. 저는 그렇게 썼었고. 그래서 저는 신기한 게 크롬 쓰시는 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탭이 많은 윈도우가 5개 정도 있는데 다 어딘지 알고 있대. 그건 몰라요. 그냥 컨트롤 그다음에 따옴표 비스무리한 작은 따옴표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돌면서 보는 건데. 저는 약간 창별로 계정을 다르게 해놓고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줘서 크롬은 프로필 그래서- 기능이에요. 저는 그걸 많아봤자 브라우저마다 두 개, 세 계정이 개. 달라요. 저는. 그럼 크롬은 개인용이고 파이어폭스는 회사용이고 그래서 사파리는 그 리더 기능 하나 때문에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팝업으로 그 다할수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다르잖아요. 기능들이 기능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달라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에 낙교님이 가르쳐 주셨던 QZ라는 아, 앱이 있어요. 네네네네. URL에 따라서 다른 브라우저를 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도 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유튜브를 클릭하면 무조건 이제 크롬에서 뜨게 하고 뭐 다른 걸 회사 계정 관련된 거라면 나 팝업으로 가게 하고 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능이 다 파이어폭스로 컨테이너로 다 되는 지금 게 된다는 걸 들으니까 내가 왜 거기다가 $3를 줬는가. 돈 주고 사실 낙교님 때문에 줬죠. 이게 유료더라고요. 쓰면서 안 알려줘가지고 지금 모질라 재단에 큰 해를 입혔어 낙교님. 그러네요. 쉽지 한국 모질라 재단에서는 이렇게 오셔서 컨테이너로 글 그래요. 한번 써주세요. 낙교님이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회사 계정 들어가야 되잖아요 본인도. 네. 크롬 띄워요 그때. 뭐야? 평소에 팝업 쓰다가 약간 엄청 불편하게 팝업을 쓰고 있으니까 네.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팝업 쓰면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불편하구나 이런 거죠. 생각을 그럼 하죠. 이 멀티 컨테이너가 팝업이 모바일 앱에서도 돼요? 모바일에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돼야 어쨌든 될것 싱크 같은데. 크롬처럼 이렇게 여기 떠 있는 탭은 알려주는 네, 중인데. 왔다 갔다가 되는데 그것까지 되면은 아예 다 옮겨가도 될 것 그래요? 같은데. 근데 저는 모바일에서는 팝업 사실 못 써요. 왜요? 제가 일본어 글을 많이 읽는데
번역 때문에 그럼 탑복 플러그인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는 있는데 모바일에서는 이제 그게 힘들어서 그쵸. 네. 네. 이게 지금 플러그인 형태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애드온으로? 기능은 아니요, 기능이 있어요. 기능은 네. 컨테이너 기능은 있고 네. 멀티 컨테이너 그걸 쓰려면 플러그인 깔아야 돼요. 멀티 컨테이너가 뭐예요? 저 아까 그렇게 띄우는 거. 지금까지 얘기한 아까 그 개인 은행 이거 한번- 나오는 게 그 네. 플러그인 깐 거예요. 깐 거예요? 네, 저 안 깔았는데. 남편이 깐 거예요. 안 깔았는데? 안 깔면 안 돼요. 그럼 모바일에서는 안 되겠네. 그 깔아야지 오른쪽 위에 이게 떠요 마크가. 없는데? 없는데? 에? 기본 아니 뭐 기능 다른 아니야? 건가 봐요. 모르겠어. 저 오른쪽 위에 주소창 옆에 컨테이너 띄우는 게 그건데? 아니요 같아요. 개인 은행. 뭐 일단은 네. 공부 좀 더 해보세요. 아니 뭐- 글을 써주세요 빨리. 저 그쵸. 공부해서 써보겠습니다. 뭐 아무튼 한국 모질라. 독스캔 얘기는 오늘 못 하겠네. 네. 지금 그러게요. 거의 1시간 됐는데 저기 공사하느라 계속 시끄럽게. 그러네요. 그러게요. 다음에 우리 또 밑에 층 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아, 근데 책상 배치가 좀 신기하더라고요. 걸어오면서 봤는데. 약간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앉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길게 그냥 뭐지? 저 끝에 사장님 앉고 근데 책상 보니까 왠지 IT 회사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쪽 서초에 지금 네. 그 주로 변호사 사무실이 많잖아요. 네네. 변호사 사무실은 스타일이 달라요. 다르죠. 나눠져 있는데 네. 밑에 보니까 책상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아, IT 기업이 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당근마켓에서 언제 이사 가요? 6월 초에 6월 초에? 인테리어 끝나면 어디로? 저희 강남역에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지 그 인테리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뭐 레이아웃 잡고 이런 거 하는데 있어요. 아마 6월 초에 한 달 반 정도 인테리어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방송 끝난 거예요? 네. 아니요?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끝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